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서대문 3월 마지막 날이고요. 네, 아직도 헌재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황관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우리 유튜브를 한다고 시그널도 안 넣고 그래요? 네. 귀찮아. 방송은 왜 해요? 방송은 안 귀찮아요. 우리 이 방송으로 좀 수익 좀 나요? 서대문 FM은?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할 때마다 뭐 좋아요, 구독, 뭐 댓글 그러니까 알림 뭐 이런 거 이제 유튜브니까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보시는 분들 이게 좋아요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좋아요를 안 누르셨거나 구독을 안 누르셨거나 이런 분들은 좀 눌러주시고 댓글 좀 써주시고요. 꼭 알림 설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댓구알이라고 하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라디오 나가는 거 아니니까 당분간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한 주 또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냥 늘상 똑같아요. 나라 꼴이 엉망인데 뭐 달라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걱정이 나라 꼴이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자영업자나 소상공업자 같은 경우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좀 알면 진짜 나 미치겠네 진짜. 진짜 장난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정리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헌재에서 빨리 판결이 나와야 어떻게 해서든 뭐가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냥 다 헌재 쪽만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거요?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해 다. 이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참 지식인, 네.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게 이제 순도 혹은 양 이게 확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약간 공과사 구분이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공과사를 없이 하나 약간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일종의 이제 공동체적 마인드가 전혀 이제 없는 사람들의 등장인 거죠. 그거의 저는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를 표상하는 것일 뿐. 뭐 윤석열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보고. 근데 나는 그건 그렇진 않다고. 그러니까 그 표상이었고, 그러니까 집합체였다는 거는 이제 드러난 거고, 그때까지는 차마 말을 못했었는데, 저는 이태원 때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될 행안부 장관을 보고, 뭐 잘못한 게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물러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늘상 그런 일이 생기면 정치적 책임을 누군가 졌지 않습니까?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이제는 사라진 거죠. 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정치적 책임 따위는 안 져도 된다라는 게. 예를 들면은 그때는 이제 측은지심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사고에 대한 좀 안타까움, 연민, 뭐 이런 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책임, 뭐 이런 게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어떤 우리가 민주주의랄지 등등이 된 역사 이후로 어느 정도 제 기억상에서는 그런 일 생기면 어쨌든 책임은 졌어요, 누군가는요. 이제 그거는 저는 민주주의하고 크게 상관없다고 보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 문화들 중에서도 뭐 유교적 문화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불교적, 뭐 지금 기독교적 문화도 있는데, 아니 기독교도 뭐 사랑을 하라고 하고, 불교도 자비를 베풀라고 하고, 유교에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 책임은 누군가는 졌어야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치 책임 없고 지금 최근에 가장 저는 놀랐던 거는 최성욱 부총리 같은 경우가 미국 국제에다가 투자했다는 얘기 듣고 나서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뭐 금지 사항이 아닌데 왜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호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움을 몰라요 사람들이. 진짜로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예를 들면 뭐 이제 당연히 이제 환율에 따라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니 미국채를 샀다는 건데, 그걸 단순하게 그냥 경제 부총리가 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동향이나 이런 것에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네요.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본인은 공주처에 갈 수도 있는 거네 그러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해충돌 걸 수 있지. 이해충돌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데. 달러로 국채 사거나 달러로 뭐 보험 들거나 약간 이런 게 일종의
제가 이제 좀 딴 데 뭐 이렇게 우리 방송국에서 돈 벌러 다니는 그런 데 가서 의사 모임 이런 데 가면 의사들한테 보험회사에서 장사하는 게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이다, 뭐 언젠가는 수익이 확 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영업을 하는 게 그런 방식인 건데 그거랑 비슷한 거를 최상목 부총리가 했다는 걸 보면서 와 이럴 거면 부총리 왜 하나 이 사람.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해졌다. 이거 이제 이미 애초에 경제 우리 경제 힘들다고 말은 하지만 경제를 힘들게 하는 원흉이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 덩어리 최상목과 그 위에 있는 한덕수 아니에요. 응? 좀 부디 좀 이제는 좀 결론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뭐 동네 얘기로 다시 일주일 동안 뭐 있냐고 물어보니까는 뭐 계속 환지만 바라고 있었다. 집회 나갔고. 아니 네. 아침에 피켓 선전하고 네. 집회 나가는 게 뭐 다 일이죠. 그거 말고 요즘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게요. 할 게 없다는 게 참 슬픕니다. 자, 그 뭐 하나씩 뭐 이야기를 또 뭐 조금씩 풀어나가면 일단 지난주에 그 한마음의 집 정신장애인 그 뭐야 자립지원센터 한마음의 집이 이제 그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승소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항소를 할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항소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예. 그런데 돈을 안 주고 있대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아니 돈을 안 주신 거는 결국 본인이 계속적으로 손해가 쌓이는 거고. 이자가 붙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방송에서 말했던 네. 이제 공무원 기숙사 건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이제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유동성이 조금 뭐 안 좋아서 못 주고 있다.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지 뭐 아니 그럴 수는 있죠. 뭐 그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유동성에 따라서 안 주는 게 본인에게 더 나은 방법인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해서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인지 이제 판단하시겠죠. 어쨌든 뭐 확정 판결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니, 저는 약간 근데 이게 나쁜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약간 이국노 회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양반이 주장한 거는 그 전세 보증금이 2억 중에서 원상 복구를 하라고 주장한 거는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거든요. 나머지 1억 7천 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자기 돈이 아니야. 근데 자기 돈인 것처럼 쥐고 앉아가지고는 안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보통의 이제 그 임자신 분들의 잘못된 행태 중에 하나 뭐 이런 것들로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그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은 없어요. 저도 없죠. 다만 이제 뭐 사회복지 관련돼서 서대문구의 일종의 리더격인 분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신 분이 사회복지 단체를 상대로 그 힘든 데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가 과연 맞는 건가? 그리고 이제 일련의 과정도 석연치는 않잖아요. 그죠? 보건소에서 뭐 이제 그 부분을 네. 뭐 문제 제기하고 들어오고 했던 부분들까지도 보면은 석연치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름 지역사회 리더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이제 지역사회 리더답게 품위를 지키셔야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하고도 뭔가 소, 이렇게 소호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이 사회의 이제 지도자격, 리더격인 분들이 네. 본인이 그 지위를 사회적으로 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고 몸가짐을 좀 단정히 하고 자기의 욕심을 정도껏 부리시고 그리고 이 사회가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 삶을 사셔야죠. 아니, 돈을 더 많이 벌고 어쩌고는 뭐 법적으로 크게 이제 개의치 않으면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제 도덕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는 분명히 약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등등등 하면 버티기보다는 부끄럽다. 약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 그러니까 정도 뭐 위치에 계신 분이 남사스럽다, 쪽팔린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에 계신 분이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하는 뭔가 있고 그러면 안 되죠라고 하니까는 자리를 물러거나 돈을 내거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사회 지도자층 특히 지금 이 전국에서 보여주는 뭐 이렇게 국무총리 아니 이제 권한대 그다음 뭐 경제부총리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낯짝이 두껍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좀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저기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의회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건데 그동안 의회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살았었는데 좀 할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의회가 개회를 한대요? 지금 이제 두 번째 교회를 하는 거죠. 아까 했던 얘기 우리 방송 전에 했던 얘기 내가 해도 돼? 안 되지. 아니 뭐 비슷하게 얘기는 할 건데 지금 이제 뭐 상임위도 여시고 4월 4일 날 금요일 날 아침 10시 30분에 재정건설위원회가 열리고요. 오후 2시에 행정복지위원회가 열리고요.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회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이건 긴급한 뭐 이렇게 안건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서대문 구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의 안건도 보면은 도로과 푸른도시과 도시계획과가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지출 보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요거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예비비를 쓰셔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만 하여간 보긴 봐야 되겠죠. 네네네. 뻔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했던 얘기입니다. 예산 보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핵심적으로는 그 신촌 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정비계획 그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해서 청취.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제도상의 절차니까 지금 뭐 60일을 뭐 지나도 되나 어쩌나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게 들어온 이상 이제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 보증 지원을 위한 서울시정 본인재단 출연 동의안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예산에서 다 이제 잡았을 텐데 지금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뭐 들어보니까 이미 다 소진됐고 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해주면은 뭐 매칭돼서 이제 들어온다 뭐 이런 부분들은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조금 뭐 경제 사정상 뭐 하신다고는 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구립 테니스장 위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인데. 방금 그 지금 그 구립 테니스장 전까지는 재정건설위원회였고 네. 지금부터는 이제 구립 테니스장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네. 뭐 테니스장 위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급한가요, 근데? 아 계획 끝났나? 민간 위탁은 이제 거의 끝날 시기니까 이게 올라오겠죠. 그러겠죠. 네. 근데 급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그렇게 잘 모르겠네. 이게 그 규정이 어떻게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같아. 뭐 이제 민간 위탁 동의안은 네. 그 기한이 됐으니까 올라오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기간이 지나서 네. 어떤 분들이 이걸 꼭 그 위탁을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위탁을 그 실제 운영하는 관리 주체가 없어진다. 뭐 이러니까 이제 말씀하시긴 건 뭐 그럴 수 있지만 네. 뭐 이게 그렇게까지 급한 안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뇌병변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 위탁 동의안인데요. 신규 민간 위탁. 네, 지금 이제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건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다 만들어진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걸 뭐 사전에 이제 민간 위탁체를 정해가지고 실제 그 센터에 좀 이제 그 세세한 부분들 실제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일상적이고 평상시에는 뭐 가능할 수 있어요. 앞에 이제 테니스장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올라와도 큰 뭐 민간 위탁 동의하지 않을 건 아니니까 그게 넘어갈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제 행정복지에 올라온 이 안건들 특히 이제 비전센터 같은 경우도 아직 뭐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까지 올라와야 될 주요 안건인가? 알바끼인가? 아니 뭐 그건 아니고 그런 생각들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런 안건들 때문에 아니 또 봐야 될 거는 본회의장에서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이 있어요. 결산검사위원. 아 검사위원, 감사가 아니지 검사지. 예.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도 선임하고 이제 결산검사 해야죠 한 달 정도. 예.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거고 뭐 자료를 제대로 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 그러네요. 집행부에서 뭐 이제 이런 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의회가 또 이런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열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이런 이제 사안에 대해서. 근데 이럴 거면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죠.
구의회가 지금까지 주장하던 논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 좀.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본회의를 4월 4일에 금요일날 할 때 구의회 의장이 또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저는 구의회가 소위 말하는 주민에게 알리는 그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 현저히 떨어짐을 그냥 홍보팀장 없는 걸로 메꿀 수는 없다. 예. 그리고 구의회에서 주로 하는 말들이 뭐 언론은 우리 기사를 안 써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구의원 한 명도 아니고 기관에서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언론에 써주기를 바라는 의원들이시라면 대언론 사업을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기자들도 좀 만나서 그러니까. 아니 기자가 뭐 중립은 지키겠지만 그래도 기사는 써줄 수 있게 관계는 맺고 그럼 몇 군데 기자 정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 아니시면은 본인들 선거 때 몇만 명한테 문자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자 여러 명이 문자 보내면 되죠. 문자만 보내서 사실은 좀. 아니 본인도 블로그에 글 쓰거나 홈페이지에 글 써가지고 보내면 되죠. 우리 입장은 이렇다.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리고 구청에 최후 통첩도 안 하고 언제까지 이러한 것들을 우린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지금 구의회를 마비시키고 있으니 이런 거를 우리가 협의를 하던가 개선하던가 개선책을 내놓던가 이걸 뭐 언제까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그 민생 현안에 대해서 처리 못한 건 당신들의 과다. 뭐 이런 식의 최후 통첩하면서도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이제 소위 말해서 핀치에 몰린 상태로 이게 지금 이제 이거 의견 청취 해줘야 됩니다. 어쩌면 이런 식으로 의회를 연다? 그럴 거면 열어야죠, 계속. 그럴 거면 제업 때도 약간 그냥 열면서 따르게 방향하는 게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걸 보시는 소위 말해서 우리 구의 활동에 대해서 지지하신 분들은 차승현 왜 저렇게 흥분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안 돼서 이러는 거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린 사업도 없는 거예요. 구의 입장이 이렇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없이 그냥 난데없이 이렇게 의회를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상임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냥 이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안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아닌가. 한 1년 가까이를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치킨 게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냥 선택적 치킨 게임이랄 수도 있어요. 그냥 보는 듯 마는 듯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그거는 뭐 다른 게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다 뭐 어떤 분은 잘한 게 있고 어떤 분은 못한 게 있고 저는 뭐 야당 여당이 다 뭐 이런 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진짜 용납 못하는 거 하나는 본회의장 정거는 용납 못하거든요. 근데 그 본회의장 정거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를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등등등이 약간 안 보인다는 건 정말 좀 안타깝고. 언론 브리핑 내지는 주민 브리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뭐 매월 1일에 첫날에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보름 상간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진행 상황은 이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 나갈 예정이다. 그럼 브리핑이라도 해주고 언론 자료라도 뿌려야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그러니까 형사고발, 예를 들면 형사고발이 된 상태고 아마 뭐 고발에 대해서 뭐 진행 상황은 어떻고? 경찰 조사 받았을 것이다. 뭐 그리고 뭐 관련해서 누구누구들을 뭐 했고. 근데 그런 걸 잘 몰라요 사실. 예. 이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시고 싶으시겠죠. 그걸 뭘 제가 의심하진 않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좀 알 수 있게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뭐 청국장처럼 뭐 이렇게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알리는 작업들 그리고 그 노력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제 언론에 좀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민들한테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변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요청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도 몰라요.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잘 들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가 느낌이 약간 쫄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 전술의 부재가 너무 심각하다. 근데 이 전략 전술의 부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싸움의 구도에서
시간이 누구 편인가를 봐야죠. 그렇죠. 그럼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게 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은 어느 쪽은 몰리게 되겠죠. 그게 이제 구청일 수도 있고 구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고 의미 없는 공방. 서로 이럴 거면 대타협을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이면은 그냥. 근데 대타협점도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줄 것인가를 정확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없이 그냥 구회를 열고 구청은 구청대로 그냥 일하고 그리고 구청은 감사를 뭐 한다고 공단에 하면서도 그냥 몇 개월 동안 뻗대고만 있어요. 이게 지금 구민을 위한 구청이고 구민을 위한 구회인지는 그 구성원들이 정말 신랄하게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작년 말부터 이어진 이런 것들이 약간 뭔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애꿎은 씨 방송 있다고 씨 우리만 손해봤잖아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방송국도 정확하게 이 사태를 네. 언론 탄압 프레임인지 뭔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냥 우리 이렇게 당했습니다가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안테나 처리해달라고 하는 안 그래도 정도가 이따가 아니라는 이제 거죠. 다음 주제가 그거 얘기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갑자기 모두 가게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라 꼬라지도 이 정도지만은 서대문도 지금 양 기관이 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누구 편을 들어주고 뭐 이게 누구 둘 다 잘못했다 난사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뭔가 대책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뾰족한 대책도 없고 뭐 그렇다고 아니 해서 버틸려면 정확히 버티던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근데 그런데 뭐 저쪽에서 뭐 주민 소환제 한다고 뭐 하고 있고 또 막 혼란합니다 아주.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계속 문제라고 하는 건 드러내놓고 소위 말하는 31만 주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속 꺼내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략 전술이 떨어지면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 전술 집단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약간 그것도 이런 게 우리가 방송을 했잖아요. 사실은 박진우 의원 관련돼서는 그런 어떻든 이해 충돌 관련된 걸 방송도 했었고, 그리고 강민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가 지금 이제 다른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중학교 다니는 이야기도 했었고, 뭐 등등등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건 뭐 제가 뭐 공격을 하라는 얘기 아니라 뭐 이런 어쨌든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할 수 있는 소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공격은 민주당만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민주당에서 뭐 하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 아니 지금 저는 이제 예비비 지출 보고도 올라오곤 했지만 네. 예를 들면은 지금 구의회는 이제 핵심 인력들이 빠져서 네. 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게 이제 구의회 입장인 거잖아요. 입장이었었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 내일 뭐 금요일에 이렇게 되면은 뭐 의미 없어지는. 이제 구의회는 소위 말하는 이건 단타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만 치고 빠지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다. 그 사정이 변경된 건 없다. 뭐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예. 그런 입장이시겠죠. 네. 다만 저는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서로가 우리가 구청도 네.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저는 구의회와 구청의 국별 간담회 또 좀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각 국별로 국장들, 과장들 해가지고 간담회를 좀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각 국별로 지금 구의회가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건 뭔지도 좀 들어봐야죠. 그쵸.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고. 필요하죠. 그 다음에 구의회 입장에서도 뭐 정보 공개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도 좀 명확히 하고. 그렇지. 특히 예를 들면 감사 담당관 계속 말하지만 불러가지고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그렇게까지 막으면서도 감사는 지금까지 그 기간에 준해 혹은 더 이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따져야죠. 그런 따질 건 따지고 들어줄 건 들어주는 이런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간담회 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에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어쨌든 뭐 예산상이랄지 이런 거 걸 때 그 대한민국의 상황, 그 국회와 서대문 구의회를 비교해 놓고 보셔서 와 국회도 저렇게 약간 무기력한 순간에는 무기력한데 서대문 구의회는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죠 그 정도는. 근데 그렇다고 이해하는 거로 보기에만은 너무 좀 약간 이렇게 명분을 잘 세워서 똑바로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게 돌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좀 그래요 지금. 지금 우리 뭐 4월 4일날 개원할 때 어쨌든 안건 이런 문제들도 조금 뭐 그렇고 예. 조금 뭔가 명분이 자꾸 무너지는 거를 자꾸 이제 무너뜨리는 거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 어떤 측면에서는 차라리 구회를 열고 더 신랄하게 그래 차라리 그러든지. 견제 감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밀어줄 건 밀어주는 거죠. 이제 안에 대한 9명에 대한 뭐 우리 뭐 의회 독립과 그다음에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형사 처벌 등등등 책임자 처벌이랄지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는 해결할 거다. 다른 식 어떤 식으로 아니 해결할까? 저는 계속적으로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최후 통첩을 하시라니까요. 언제까지 안을 갖고 오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후에 일어날 어떤 그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던가 그렇지. 그렇게 하든지. 뭐 이런 거를 해야죠. 근데 뭐 들어보면 공문을 보냈다 이러는데 아니 그럼 공문을 공개하시던가요. 아니 내부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 보냈으면 보낸 내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시던가 보도를 뭐 하시던가 뭐 그냥 서로 이거 이렇게 공방했다는 것 정도만 하고 있는 걸로 뭐 면피하시려고 하는데 모른다니까요.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지 행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모르죠.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근데 이런 이제 회의를 하겠다고 하면은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끝났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도 떨어지고 세밀함도 떨어져요.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뭐 알리고 확산시키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작업들을 떠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명분 계속 갈 거면은 그냥 뭐 여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모르는 척 약간 일단 열고. 그리고 왜 구회 의장님 이 명의로 현수막을 안 달아요? 달 수 있죠. 지금 서대문 구청장도 저렇게 다는데. 그러니까 띄어서 그런 거겠죠. 뭐. 아니 그걸 왜 뛸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없죠. 구청에서 뭐 무슨 수 써서 뛰겠죠. 뭐. 서대문 구회라는 기관이 거는 현수막을 무슨 수로 띄어요? 그렇긴 해요. 사실은 뛰면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리고 떼면 그 부서 예산 다 깎아요. 그러면 되지. 예. 아니 그 불필요한 그 불법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의 예산을 왜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 약간 저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의원들 민주당에서 뭐 그 의원총회 같은 거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생산적이지 않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구의 의장 현수막은 의장 명의로 할 때는 의회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본인 사비로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그런 것도 해봐야 된다고 봐요. 해서 떼는지 안 떼는지. 그렇지. 뛰겠지 뭐.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 싸움을 하실 거면 저대로 싸움을 하시고 안 할 그러니까. 거면 빨리 접으시라 이 말이에요. 아, 그 맞아요. 예. 그러니까 떼겠지만 뭐 그럼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는 그거 가지고 한바탕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건데 뭔가 약간 조금 이렇게 뭐랄까 파이팅이 부족하다 그럴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일하겠다고 하시면서 선거를 하셨고 속 시원한 정치 하시겠다고 하면서 선거들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든 구의 의원이든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선거 곧 있어요. 곧. 내년입니다.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연말이면은 뭐 당장 선거 걸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 지금 이 국면 이 나라의 국면만 끝나면 바로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대선이 조기 대선이 있다면 조기 대선이 있고 그러면 그 정신없이 한 2달 후루룩 갈 거고 그러고 나면은 뭐 거의 뭐 그냥 바로 지방선거 뭐 서울시장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오겠네요. 그냥 그거는. 그래요.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거를 지금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뭔가 좀 의회 본연의 모습을 물론 한계는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의회 본연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와중에 또 강민하 의원이 박경희 의원을 또 고발했더라고요. 왜 고발해요? 그 몇 년 전에 그 뭐예요? 거기 발언? 발언이 아니라 그 업무 추진비 가지고. 그래서 보면서 이건 또 뭐 하는 건가? 지금 대도 아니고 지난대 거 가지고 하는 건 또 뭔가 약간. 지난대가 아니고 지지난대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런가 봐요. 네. 내가 헷갈렸네. 지지난대인 것 같다.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어요, 사실은요. 국민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 전세 사기 관련돼서 네. 서대문 구청 답변 온 거나 봤어요. 답변이 아니라 그거 올렸단 말이에요. 뭐지? 뭐 이거 바로 잡습니다. 와 기가 막혔습니다. 그것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진짜 정반대로 하더라. 네. 지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뭐 그런 거 다 알 거다 주민들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건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답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없다라고 나온 게 참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고민 좀 해보고 회의 그치. 좀 한 후에 아직 이제 명확한 그치. 우리가 이제 해법은 없으니 적어도 적어도 이 정도가 하는 게 대언론 그쵸. 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없다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LH가 하면은 LH의 뭐 그 공식대로 우리가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안 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없다는 걸까? LH에서 우리한테 뭐 요청한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의 답변인데 LH가 요청하면 우리는 그대로 다 해줄 거다. 약간 이런 건데 아니 그 질문이 그게 아니라고. 한겨레 신문의 기자의 질문도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구청 나름의 사업으로서 뭔가를 할 이렇게 준비가 돼 있냐, 뭔가 할 의지가 있냐, 약간 이런 걸 물어본 거죠. 아니 당연히 LH에서 지원하면 당연히 할 일이지. 그게 뭔 말같이 한 소리.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를 되게 서운하다는 듯이 없습니다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약간 왜곡 기사다는 식으로 썼는데 이제 일종의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산불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산불에 대해서 진화하는 게 산림청이나 소방청의 업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해당 군이나 이런 데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가용 인원 다 동원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동네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동네에서 우리 야 이게 산불 뭐 이렇게 대피하실 건 또 대피할 수 있도록 그치. 하고 네. 뭐 잔불 끌 인력으로 또 잔불 끌어 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각각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다못해 작은 거라도 우리는 찾아보기 위한 그 세심함을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의회에서 빼간 인력들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하다못해 그런 상담사한테 연결할 수 있게 그냥 상담 접수만 받아주고 연결시켜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버 났다고 해서 뭐가 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아니 구청원에서는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산불 할 때 예를 들면은 뭘 막 고민하다가 야 그 산불에서 사람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강아지, 그러니까 반려동물들도 피해를 보니까 이거 관련된 사료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약간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사료도 막 2억 원어치를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서대문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고, 제가 볼 때는 한겨레 신문 기자도 그렇게 물어본 거고, 그런 거지. 뭐 LH가 오면 당연히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왜 없다고 했겠습니까? 그런 답을 대면서 한 게 아니라고요. 좀 약간 이게 왜 이러지 진짜 언론관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진짜 되게 크게 착각하는 거랄지 아니면 일을 너무 게으르게 하는 거랄지 무능력한 건지 정말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가 저는 복합적이라고 보는데, 근데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마인드도 없고 뭐 내일만 아니면 된다는 이제 좀 그런 마인드도 있는 것 같고. 아니 서대문구 주민 청년들이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저렇게 있는데 우리는 LH가 하는 대로 하면은 내가 거기 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지금. 아니 나 지금 갑자기 또 여긴 또 내가 화가 나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그 청년들이 찍어줘가지고 자기가 구청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금 내가지고 당신들이 월급 받는데 그 피해자가 구청에서 서대문 구에서 그런 피해자가 났는데 없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LH가 하면은 뭐 우리가 하는 거지 뭐 없다는 얘기가 없다는 게 아닌데요. 이게 말이 나올 소리입니까 이게? 아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갑자기 화가 나네 씨. 아 좀 이러지는 맙시다 진짜. 뭐 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화가 났죠? 아 구유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군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의 우리 방송을 뭐 어디에 편향됐다 뭐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지역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토론 내지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나 약간 억울하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민주당 의원들이 반란 일으키고 등등등 한 거 다 제가 방송했잖아요. 왜 나한테만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거나 뭐 틀린 게 있다면 무조건 깝니다. 뭐 무조건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별 감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좀 들어주시고 행하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에요. 묵직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을 때 묵직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여주는 거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능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권한이 큰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진다는 것만 좀 이해하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불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뭐 산불 피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치시고 사망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집도 잃으시고 약간 이러셨는데 어쨌든 부디 좀 피해가 잘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뭐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서울은 특히나 약간 이런 재난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싱크홀이나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등등등 해서 좀 뭐 걱정이 되는 지점이 이제 슬슬 생기긴 하더라고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작년인가 작년이었죠. 여름에. 저기 이제 불이 났었잖아요. 불이 난 건 몇 년 전이죠. 작년 아니에요? 무슨 불인지 좀 모르겠어요. 불이 많이 났으니까. 아니 우리 저기 북한산 쪽에. 작년이었나요? 그렇죠. 났었던 재작년이었나?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황 작가하고 그때 방송할 때. 그러면 재작년 아닌가? 작년인가? 작년이겠다. 그렇죠. 예, 작년 같은데. 예. 예. 올해 총선을 했으니까. 그러네. 총선 작년이죠. 재작년입니다. 2025년이에요, 우리. 총선 작년이니까. 예. 어쨌든 이렇게 불이 났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막 산불 같은 경우도 결국 부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보면 안산이나 어떤 분들은 간첩배송이고. 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 그런 말 아니니까. 안산이나 북한산, 뭐 고운산, 공동산 등등 우리가 백년산 등등 산이 많아요. 많죠. 서대문구가 인왕산도 그렇고. 많죠. 근데 입산할 때 뭐 라이터 뭐 놓고 가라거나. 그러네 진짜. 네. 그 산불 예방 뭐 이런 게 제 기억으로는 별로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큰 산, 예를 국립공원과 관련된 산들은 좀 그런 게 있는데. 가면 이제 뭐 이런 거 화기 놓고 가라고. 그렇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국립공원이라서 이제 나라에서 관리하는 산 이런 거는 그런 게 있는데. 북한산 국립공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산 국립공원이죠. 근데 그 외의 산에서는 라이터나 뭐 약간 이런 것도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동네 산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게 우리가 입구가 여러 곳이긴 하지만 등산로가 좀 이제 이렇게 좀 위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좀 그런 안전 좀 공지를 할 수 있는 안내판 그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수시로 불을 끌 수 있는 뭐 기구들 뭐 이런 장치들을 좀 곳곳에 또 설치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건 이 시기인 거잖아요. 매년 3월, 4월 요 시기가 오면은 늘 지금 이렇게 전국에 산불이 나고 큰 피해가 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대부분 다 지방에서 나는 거야라고 할 게 아니라 서대문구도 서대문구 나름의 준비.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약간 이제 저희도 이제 공동체 라디오니까 공동체 라디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됐던 중에 하나가 KBS가 제대로 재난방송 관련된 걸 못했다라고 해서 된통도 당했죠. 이게 2019년도에도 그랬다가 또 이번에 또 약간 또 그런 상황이 돼 버려서 이게 지금 누가 없어서 그런 거냐 약간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온 건데 이건 더 큰 문제는 약간 산불이 나니까 통신이 안 됐대요. 그 동네에. 그 기사 보셨죠? 통신이 안 되니까 통신이 안 되는 것을 떠나서 그리고 뭐 이렇게 피하십시오라고 할 때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피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디を대피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게.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되게 이제 뭔가 이런 공동체 라디오나 라디오 같은 경우가 되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으로 더 약간 이제 그런 걸 조금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됐다라고 해서 관악 같은 경우가 관악구는 거기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4명, 민주당 의원들이 2명 이렇게 6명이 오히려 그러니까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하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제 뭐 해서 아니 뭐 재난 앞에 여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죠. 그 약간 재난방송 조례와 비슷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잠깐만요. 그 조례 이름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만들었는데 그 인터뷰가 되게 저는 독특했어요. 뭐냐면 인터뷰가 뭐라고 있냐면은 일단 긴급 고지 라디오 지원 조례. 긴급하게 고지를 해야 될 때 라디오에서 이제 고지를 해라. 이 지원 조례고
안동 산불을 보면서 더욱 확신을 하게 됐다라고 이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서 서대문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또 생겼을 때 어쨌든 공동체 라디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할 수 있게 그래서 잘 들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라디오를 보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업을 좀 진행하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서대문구는 0.9평도 아니고 0.9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저희 송진소를 방수 공사를 하겠다며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한 평이나 되면 얘기를 안 해. 1제곱미터도 안 됩니다. 0.9제곱미터. 이거 요만합니다. 통이. 요만한 거가 때문에 자기네 방수 처리 못 한다며 잠깐 치워라도 아니고 철거해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실은 좀 보면서 야 이게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재난에는 여야가 없는데 이거 뭐 자기 약간 방송 뭐 좀 이렇게 비판적인 방송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은 제가 구현이라면은 저는 이제 문화체육회관 네. 옥상 방수한다는 거잖아요. 네. 우선은 방수 연한이 맞는지 한번 볼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몇 년에 한번 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방수 예산이 본예산에 잡혔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열받아서 우리 주민 서대문 보더니 너무 편향적인 방송이야. 왜 이렇게 공단을 공격해? 이래서 지금 하시는 건지를 알 수 있게 본예산에 그럼 이미 계획이 잡혀 있겠죠. 근데 약간 뭐 예 그러시겠죠 뭐. 아니면은 뭐 어디가 물이 흘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긴급하게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는 의원님들 구의 입장에서 그런 거 확인해봐야 된다고 봐요. 의원님들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누가 알아볼지 모르겠지만 알아보실 사람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0.9제곱미터 가지고 방수 공사를 못 한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와. 이제 이 재난 방송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구의 마지막 때 냈었잖아요. 네. 우리는 조례에 있어요. 지원할 수 있도록. 네 맞아요. 그걸 안 할 뿐이지. 네. 근데 보면은 예전에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 세게 불 때 예를 들면 북가자 사거리에 나무가 그때 쓰러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쓰러졌다는 걸 KBS 재난 주간 방송에서 알려주냐고요. 안 알려주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적어도 홈페이지 내지는 이제 또 통신도 두절이면은 그쵸. 이런 이제 라디오는 이제 전파될 수 있으니까 그런 그쵸. 걸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죠. 또 이거는 차도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놓으면 이 구역 안에서는 가다가 들을 수 있잖아요. 들리죠. 예. 그러면 북가자 사거리에 그게 쓰러졌고 복구 중이니 뭐 돌아가야 된다거나 혹은 그 근처에 나무들은 또 쓰러질 위험성이 있으니 지나가지 않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모르시는데 지진 같은 경우 나올 경우에 지진 대피소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주로 이제 학교가 그렇긴 하지만 어디는 어디로 대피하라 뭐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근데 이거를 명확히 또 모르죠. 잘 모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재난 이제 지역에 서대문구에 재난 주간 뭐 방송이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또 공부하시고 조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재난이 있으면 재난 매뉴얼대로 쭉 하시는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큰 비가 오면 늘 걱정스러운 게 이제 불광천, 홍제천 이제 범람 문제. 그렇죠. 특히 이제 홍제천보다는 불광천 주변에 이제 반지하 그죠. 이런 부분들은 거기 사신 분들한테도 또 이제 알려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지하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러니까 이따가 뭐 오세훈 시장 또 얘기할 것 같습니다만 반지하 다 매입한다며 서울시에서 또 한 채도 안 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뭐 하는 거 싶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반짝 그 일이 일어났을 때만 반짝 대책인 것처럼 말해놓고 네. 후속 조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웃긴 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네. 그 전국민 25만 원 뭐 지원해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랬다가 뭐 물가 오르니 뭐하니 뭐 난리가 났죠. 돈으로 표를 사니 뭐 이런. 이제 그거는 저는 일상적인 이제 뭐 그런 비난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국민의힘 모 의원께서 이제 이 재난 상황하고 그걸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뭐 25만 원씩 주면 뭐 13정가가 뭐 필요한데 지금 뭐 이런 그 불 끄는 헬기 뭐 이런 거는 그걸로 뭐 400대를 살 수 있다. 뭐 예. 살 수 그리고 있겠죠.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 20대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한다. 뭐 방염복인가 뭐 방화복인가가
지금 없어가지고 대원들이 힘들어한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전 국민에게 줘야 되겠냐라고 하세요. 들어보면 일견 타당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 있죠. 근데 따져보면은 민주당이 여권인가? 약간 국민의힘이 약간 그게 있어 보면. 지금 여당은 국민의힘이고 정권을 잡고 있는 그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추경으로 잡고 한다고 한들 지금 불 끈 사람한테 이게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불이 올해만 그렇게 지금 심각하게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났었죠. 예. 그러면은 작년에 그 불 났을 때 아 이게 필요하다. 적어도 올해 5대만이라도 하자. 그리고 뭐 이렇게 불 끄는 특수 헬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LA 산불 났을 때 저런 헬기가 우리나라에 없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대만 있어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강원도에 있으면은 전라도에 불 나든 경상도에 불 나든 갈 수 있으니까.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거라도 우선 하나 살려고 노력을 하고 방역복 방화복 더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러니까요.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야당이 안 도와준다. 그러면 욕해야지 이제. 뭐 그러면 전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도 막 지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흑색 선전들을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한 공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 지역의 재난 상황에 대해 있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방이 돈이 제일 적게 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방송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재난 이제 그 예방 교육을 뭐 방송을 할 수 있게 뭐 이런 아니 뭐 구조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시스템을.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런 건 지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탄압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성환 청장이 하시는 말 중에 제일 와닿는 말 딱 하나예요. 네. 주민을 위한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늘 그 말 하고 다니시잖아요. 대다수의 경우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다른 동네 재난이 났었던 동네 공동체 라디오 쪽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똑같아요. 이렇게 가면은 우리 그 서대문구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왜 우리는 되게 그런 거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홍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한다고요. 정작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잘. 그러니까 마치 뭐 문자 잘 보내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요. 좀 더 재난과 관련해서는 다르게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마치 그냥 문자 쫙 잘 보내고 있다. 문자 보내고 있는 건 뭐 다 됐지 뭐 약간 이러면 정작 재난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다라는 거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 KBS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줄 알아요? 재난방송 때문에. 제가 좀 압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래도 욕먹잖아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 재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에 네. 전에도 한번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 좀 재난을 바로 우리 공지할 수 있는 홈페이지 그냥 그 페이지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거 되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게시판 보도 이렇게 얹히면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 담당이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으면 그거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서대문구는 어떤 재난 상황이 일어나면은 그 홈페이지 가장 먼저 들어가 보면 알다. 이런 거라도 저는 구축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홍지천 주변에 정자도 불났어요. 맞아요. 엊그저께 불렀습니다. 그것도 다 이런 이제 뭐 저는 담배꽁초나 뭐 이런 게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방안은 드는데 아니겠죠 설마. 그러겠죠. 네. 근데 담배꽁초가 그걸 태울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정자 하나가 이제 거의 그냥 다 탔잖아요. 거의 전소했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그런 이제 재난 그 페이지에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출동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라도 다 이렇게 써야 되는 어떤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공지해주면 네. 일종의 경각심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자가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 수 있게 이런 게 저는 행정의 세심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말 함께 사는 공동체, 주민을 위하는 행정 이런 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좀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좀 되게 이제 점점 재난에 로컬화되고 있다거나 로컬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서대문구에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가 사실은 전 내년
그 선거에서도 질문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서대문구 구청장이나 서대문구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혹은 이제 서울시 의원이나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서대문구에서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가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그리고 들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서울시의 그 안전보험 뭐 이런 관련돼 있어요. 서대문구도 있어요. 국민안전보험.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공지를 해서 이런 재난이나 뭐 안전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일종의 이제 보험에 그걸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도 사고를 당하신 분 혹은 사고 나신 분도 보험 처리가 돼요. 그 보험 처리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페이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내가 길 가다가 보도블록이 푹 파진데 걸려서 넘어졌는데 이것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알려줄 수 있는 케이스별로 해서. 생각해보니까 몰라서 못 받는 분들 진짜 많겠다. 그렇죠. 진짜. 근데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알 수 있는 좀 그거를 배려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 뿌려볼까. 그것도 좋죠. 네.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좀. 네. 그런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자면 네. 이제 저도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런 페이지가 있으면은 생활 속에서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보도블록이 좀 꺼져 있거나 그치. 이런 것들 사진 찍어서 그 페이지에 올려서 개선할 수 있는 이게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런 것도 그 페이지 속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뭐 민원처럼 뭐 구의원들한테 연락하고 뭐 시원들한테 연락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뭐 통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거 파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그냥 일상으로 할 수 있게 뭐 120에 전화해서도 할 수 있어요. 있는 거는. 근데 이런 거를 서대문 주민들이 좀 일상화할 수 있게. 어차피 120 전화해봐야 120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런 재난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해보려고 했고, 점점 이제 그런 상황이 중요해지고 있고, 다른 동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도 만들고 이와 관련된 중요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서대문구는 공문을 날렸다. 철거하라고 0.9제곱미터짜리 송신소 철거하라고 공문 날려서 고민 중이다. 이 얘기는 뭐 누가 봐도 제가 볼 때는 주민 서대문이 정말 싫었구나. 그러니까 언론 탄압이에요. 네, 뭐 그렇게 보이고 있어서. 예. 야, 좀 같이 알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그건 또 따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고요. 댓글로 응원이라도 좀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좀 가능하신 분들 슈퍼챗도 좀 넣어주시고 이러시면 참 감사하겠다. 슈퍼챗 네.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됩니다. 예. 그렇구나. 슈퍼챗 이제 실험 한번 해보긴 해야겠네. 저희 뭐 그럼 아니면 이제 후원 계좌 이렇게 뭐 한번 있을 테니까 열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좀 보내주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그 싱크홀 얘기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방송의 핵심은 안전 재난 뭐 이런 거네요. 겁니다. 네. 예. 싱크홀이라는 게 어떤 사이트 제가 공개된 사이트 있잖아요. 가서 봤는데 싱크홀이 별게 너무 복잡한 걸 줘갖고 다 좀, 읽기도 어렵던데. 그러니까 싱크홀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그 차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 이번에 이제 좀 큰 사고로 또 이렇게 사망하셨던 그런 걸 싱크홀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싱크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요만한 거여도 길이 빠지면 싱크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도블록에서 네. 소위 말해서 그 집안이 좀 약하거나 그래서 빠지면 그렇게 해서 요만큼이라도 되면 그것도 싱크홀이에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서대문구에서 2023년부터 24년까지 싱크홀이 몇 개가 조사됐는지 몰라요. 혹시 안 봤어요. 5건. 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주로 이제 뭐 이렇게 비가 많이, 그러니까 주로 사고가 나는 거는 하수 때문에. 하수관이 노후화되면 새니까 또. 새니까 물이 이제 집안이 약해지면서 가라앉는 약간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지금 문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제 명일동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또 이제 이게 이제 계기가 된 게 연희동에서 크게 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연희동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조례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서대문구에서? 아니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전체에서 네.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싱크홀 이런 걸 조사를 뭐 쭉 돌리는 뭐 약간 뭐 매달 이렇게 안전할 만한데 뭐 불안한 곳을 이렇게 그래서 저 며칠 전에 어. 서울시 차량도 봤어요. 제가 찍으려고 했는데 가버려가지고 찍지는 못했는데. 검사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명일동 사고 이전까지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저는 이제 명일동 사고 이후인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밤 10시쯤에 이후네. 그러니까 집회 끝나고 이렇게 이제 집에 오는 길에 횡단보도에 이제 그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상한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서울시 지질 탐사 차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 네모 박스 같이 거의 바닥에 깔려 있는 차량이. 그렇죠. 이걸 이제 밑에를 뭐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보는 거예요. 촬영하는 뭐 이런 차량. 이게 비어 있나 안 비어 있나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가면. 그래서 이 차량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그걸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런 차량이 있구나. 그걸 처음 봤어요. 근데 뭐 이제 지금 어쨌든 뭐 근데 그리고 이제 뭐 그 한 번도 안 했다. 약간 그게 있었고 또 문제가 됐던 게 뭐 이렇게 안전지도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싱크홀 관련된 거. 그렇죠. 공개를 안 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공개를 안 하는데 공개를 안 했다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한 게 왜냐. 뭐 그랬더니는 뭐 나는 뭐 주민들이 불안할까 봐, 시민들이 불안할까 봐 약간 이런 뭔가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언론에서 한 얘기입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땅값이 떨어질까 봐서 하는 거다. 해당 지역에. 진짜 그거를 그런 기사가 났어요. 아니요, 저 기사를 봤는데 네. 그거를 진짜 오세훈 시장이 직접 자기 말로 했는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 관계자가 했는지까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건 인식이 천박한 거잖아요. 아니 뭐 땅값으로 삽니까 우리가 지금?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도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적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걸 공개하면은 그 땅값 비싼데 사시고 집값 비싼데 사신 분들이 더 빨리 요구해갖고 좋아지겠지. 더 빨리빨리 처리해달라고 그러니까. 할 거 아니에요. 더 난리를 나겠지. 그러면. 그러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더 빨리 땅값 떨어질까 봐서 막 빨리 내라, 뭐 더 이거 해라, 약간 이러겠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또 우리는 방송으로 돈 있는 사람 동네만 빨리 해주고 돈 없는 사람 동네는 안 해주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땅값에 영향을 준다고 이 안전 문제를 지금 공개하지 숨겼다. 않고 이러고 있다는 거는 이해하기 좀 어렵죠. 예. 뭐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행정이. 아니 그냥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명일동 관련해서 더 큰 문제는 당시에 이미 몇 번의 공문을 보냈대잖아요. 이거 되게 굉장히 위험하다. 뭐 근처 주유소에선가도 뭐 땅꺼짐이 뭐 네. 그리고 아예 갈라짐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했다고 하던데. 학회 차원에서 9호선 지나가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땅꺼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봐라라고 공문을 몇 번을 보냈는데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총체적으로 뭔가 관심이 없나 안전에는 약간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고 사실은 이제 서대문 구만 해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게 분명히 작년에 연희동 그렇게 꺼지고 나서 뭐를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서대문도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제 기억이 나는데 그거 한 이제 몇 개월 지났는데 얼마나 진행됐는지 한번 봐야 된다. 이거 그냥 당시에만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말 게 아니라 얼마나 진행된지를 봐야 한다가 약간 숙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저는 행정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행정을 하시려면은 이런 사건이 이제 나왔을 때 선제적으로 연희동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됐고 계속적으로 세심하게 보고 있다. 그렇지. 이런 거를 한번 알려주시고 그렇지. 그 위에 서울시에 있는 거를 뭐 자기들끼리는 내부적으로 요청해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받아가지고 서대문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공표해 준다면은 아니 얼마나 지금 이성환 청장 잘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뭐 그 분명히 한다고 뭔가 했었던 것, 그러니까 늘 약간 안전이라는 문제가 저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오세훈 시장의 사례를 들자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명히 비가 많이 와서 안타깝게도 반지하에 사시던 장애인분들이 사망을 했고 일가족이 사망을 했죠. 한 분이 사망했나? 그러니까 사망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 당시에 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반지하를 다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반지하가 있는 집은 내구 연한 그러니까 그 노후 연한을 보통은 이제 30년 지나면 노후화됐다고 그러는데 반지하가 있는 집은 20년인가로 낮춰가지고 재개발하기 좋게 만드는
이거를 넘어가기 좋게 동네를 재개발하는데 노후 연한을 오히려 그거 하게 좋은 식으로 물론 뭐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뭐 좋은 호재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만 이용하고 나머지 아무런 대책을 안 하는 거가 이게 맞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저는 지금 서대문구도 명의동 싱크홀이 났고 작년에 보면 싱크홀이 생겨서 다치셨잖아요, 두 분이.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들리는 소식이 없어서 굉장히 궁금하다. 안전과 재난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약간 영어식 표현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뭐 안전, 네. 산불 조심.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지. 이거 사실 진짜 영어식 그 문장이거든요. 그래요? 네. 내가 영어를 못해서. 아니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말을 이때 말고 우리가 쓰질 않잖아요. 그렇지. 이게 영어식으로 있는 거를 이게 우리말로 풀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정말 이게 안전 예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조해도 이게 그건 지나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더 우리가 이런데 행정력을 좀 집중해야 된다. 재난이 있고 나서 그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또 개인들의 그 피해에 대한 처리 비용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요. 지금 산불을 하나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좀 정리 좀 안 되고 뭐 등등 것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그 분들은 또 집도 다 잃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 또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저는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는 아예 전 국민 담배를 못 피게 한다거나 예?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가야 될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저는 뭐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뭐 예. 담배도 담배인데 아니 뭐 전자담배로 이제 불 안 난다면 전자담배까지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결국 뭐 라이터 그리고 산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하시고 왜 지금 그 원인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정확히는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특정돼 있잖아요. 산소 가셔가지고 나무 삐져나오는 거를 뭐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라이터로 그거를 해갖고 꺾으려고 하다가 불났다고 하는데 왜 그러시냐고요. 무서운 거죠. 뭐 안 되려면 안 되는 거고. 예. 어쨌든 조금이나마 조금 우리가 좀 서대문구가 안전에 신경을 쓰는 걸 기대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서대문 구청에서 서대문 FM에 보낸 이런 걸 봤을 때는 기대하기 좀 만만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안전 이제 구조물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쇠판으로 이렇게 그 보도블러 바깥쪽에 붙여놔요.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해야지 어린이 보호구역인 걸 보이거든요. 아이들이 그 사이로 못 넘어가게. 아니 그거 말고 어떤 거지? 그 보도블러 그 도로하고 인도하고 이게 접합 부분에서 거기에 이렇게 해갖고 90도로 해갖고 쫙 붙여놔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화전 있는 데는 빨간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소화전 있는 데는 이제 절대 주정차 못하죠. 주차 못하는 뭐 이런 구역으로 있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거기에 다 노란 페인트로 칠해놨거든요. 근데 페인트 칠 많이 벗겨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서대문구 전역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페인트 칠을 이제 또 새 봄도 됐고 했으니까 페인트 칠 좀 했으면 좋겠고 예전에 노란 카페트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없어진 곳도 있고 뭐 그렇긴 하는데 있는 곳은 다시 한번 도색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담당 부서 혹은 이제 서대문 구청에서 이거 방송 모니터 하시는 분 계시면은 담당 부서에 꼭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전합니다. 그를 위한 추경 할 필요 있으면 해야죠. 그러면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주민서대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